한 번 더 뛰어보자. 멋진 내 인생에 한 방 한 번 날려보자. 올라 봤자 별 볼 일 없었고 내려가 보니 더 좋은 일 많았지. 세상 살이다가 그런 걸 하루하루 그렇게 다 사는 걸.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즐기며 살면 돼. 아싸라비아 다 잘 될 거야. 저 산악 인생 4년 차인데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쉽지도 않고 그냥 쉬엄쉬엄 천천히 오면은 그동안의 산행 코스 중에는 그래도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직원 여러분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온누리 요양병원 원무과 주임 박창규입니다. 이번 2011년 산행 추진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산행 답사를 갔다 와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둔산 산행을 마치고 2011년 4월 6일 이날은 33년 살아온 나의 인생에 잊지 못할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 혹여나 정말 혹여라도 치매에 걸리는 그날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날의 기억만큼은 생생히 기억하지 않을까 싶다. 너무도 보람되고 벅찬 감동이 있었기에. 4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비로소 우리 온누리 요양병원 최정예 답사팀으로 이루어진 윤주호, 박창규, 마재순, 유진영은 대둔산 수락 매표소에 도착했다. 간단한 준비체조, 사실 심호흡 몇 번 했습니다. 준비체조를 마치고 본격적인 대둔산 등산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산 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곡 사이에 얼음이 녹지 않은 곳이 있었다. 4월인데 아직 얼음이 녹지 않았다니 너털 웃음을 날리면서 조금 더 올라가니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의 눈을 돌리게 했다. 옆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된 다람쥐 한 마리가 내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에게 미소를 날리는 듯 했다. 조금 더 다가가니 이내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아마도 가까이서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 아닌 듯 싶어서나 보다. 하긴 나도 그 다람쥐에게 스킨십까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도 까도남이니까. 하지만 다람쥐는 정말 쉽게 볼 수 있었다. 두리번거리며 찾지 않았음에도 3-4마리는 본 듯 싶다. 그렇게 다람쥐와 시원한 계곡을 따라 20여 분 지났을까? 시원한 폭포 소리가 나의 귀를 한 번 더 즐겁게 해주었다. 바로 선녀폭포였다. 등산 20분 만에 이런 폭포를 볼 수 있다니 나를 더욱 기대에 차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선녀폭포의 시원함이 내 눈과 귀를 벗어난 지 15분 정도가 지나니 다시 한번 내 눈앞에는 넓은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의 시원한 폭포가 나를 또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락폭포였다. 우리 일행은 모두들 한참 동안 폭포를 바라보며 그 시원함과 자연의 놀라움을 새삼 느끼며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에 심취해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그 물에 한번 들어가 앉아있고 싶을 정도로 물도 시원하고 이뻐 보였다. 내가 진정 사람이 아닌 물을 보고 이뻐하다니 내 자신에 다시 한번 놀라며 걸음을 재촉하기에 이르렀다. 수락폭포의 바로 위로는 계단들이 우리 일행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려보고 있었다. 계단이 몇 개나 되나 세어보려고 계단님을 우러러 보았지만 셀 수는 없었다. 그렇게 바보처럼 잠시 우러러 세어보다 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고개를 떨구니 계단의 왼쪽엔 1이라는 숫자와 오른쪽엔 300이라는 숫자가 눈에 쏙 들어왔다.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숙였더니 적혀있는 계단수를 고개 빳빳이 들고 세려 했으니 옛말은 하나 틀린 것이 없다는 걸 새삼 느꼈다. 그렇다. 바로 300계단이었다. 말로만 듣던 300계단이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말로만 들었기에 그런 것이고 막상 한 발 한 발 발을 계단에 올리기 시작하니 큰 힘 들지 않고 10여 분 만에 300계단을 오를 수 있었다. 역시 최정예 답사팀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단이었던 것 같다. 300계단을 오르고 나니 오른쪽 아래로 주황색의 구름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스릴 있고 높은 곳을 좋아하는 나이기에 인해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렸다. 구름다리 위에 올라서니 바람 자체가 너무 시원했다. 밑을 보니 아찔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날 더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바로 내 앞으로 걸어가시는 고소공포증이 좀 있으신 부장님을 생각해서 난 다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가벼운 내가 흔들었는데도 다리는 쉽게 출렁거렸다. 아마도 그 당시 부장님은 날 한 대 주워받고 싶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구름다리를 건너 10여 분 정도 마음을 편안히 하며 서로 재밌는 얘기도 나누며 걸은 것도 딱 10여 분 이후로는 서로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지 크게 오가는 대화는 없었다. 아마도 조금 가파른 길들이 우리의 입을 막지 않았나 싶다. 그렇게 한참을 오르다 우리는 간단한 간식거리를 꺼내들었다. 간단한 간식거리 딸기와 오이였다. 정말 간단한 간식거리 딸기와 오이지만 그곳에서 먹는 딸기와 오이는 집에서 먹던 딸기와 오이 맛이 아니었다.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고. 그렇게 딸기와 오이를 조금 먹었더니 놀랍게도 힘이 펄펄 솟아났다. 나뿐만이 아닌 우리 일행 모두가 느끼는 것이었다. 다시 몸을 일으켜 산행에 이르렀다. 20여 분 올라가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장관, 정말 장관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내 앞으로는 멋진 소나무들이 제각기 뽐내며 자세를 잡고 멋지게 서 있고 고개를 살짝 들으면 커다란 산들이 펼쳐져 있으며 조금만 눈을 낮추어도 반짝거리는 호수가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내 눈안에 들어왔다. 우리는 서둘러 자리를 잡고 서로 사진을 찍기에 이르렀다. 멋진 풍경과 어우러진 우리들의 모습들은 선남선녀가 정말 따로 없었다. 물론 본래의 인물들도 출중하지만 멋진 풍경과 어우러진 사진들은 가부치기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진들이었다. 그래서 우린 그곳을 온누리 포토존이라 정해놓았다. 우리 맘대로. 하지만 다른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서는 꼭 한번 사진을 찍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멋진 풍경을 뒤로 한 채 15분 정도 걸었을까? 드디어 정상이 눈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상이 눈앞에 보이니 힘이 절로 솟는 듯한다. 그렇게 정상을 바라보며 오르는 것도 10여 분. 드디어 우리 일행 모두는 일제히 마천대 정상에 도착한 것이다.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었기에 우리는 모두가 즐겁게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정상에서 내려본 풍경들은 마치 내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으로 뭐랄까 감동과 가슴 벅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게 다가왔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웅장한 바위들이 늠름히 버티어 서 있고 사방을 둘러봐도 막힌 곳 하나 없는 그 시원한 광경들은 혼자서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에게 이기적이라 생각될 만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우리 모두는 마천대를 뒤로하지 못하고 그곳에 심취해 있다가 누군가가 내려가자는 말에 모두들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껏 살면서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산을 가보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마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뚱뚱한 사람도 있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분명 산에 오르면 누구에게나 감동은 있기 마련이다. 내가 힘들게 산을 올랐다 해서 산이 미운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그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정상에서 맛보는 감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산에 오르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정상에 올라라. 그럼 가슴 터질 듯 힘들었던 거 정상에서 10배, 100배로 보상받을 것이다. 세상 일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살이가 매일 평탄할 수는 없지만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했을 때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성공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바꿔 말해 멋진 성공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세상의 난간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 이겨내어 하루하루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화이팅!